미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한국 경제는 감기 몸살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불확실성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정국이 어지러우면 경제도 어려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는 역대 미국의 탄핵 정국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미국의 탄핵 정국 얘기하기 전에요. 네. 우려스러운 통계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물가 얘기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팩트부터 전해드리면요. 9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4%. 네.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도 물가가 0.4%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저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요. 공식 통계가 1965년부터 집계돼서 발표했더라고요. 24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4년 만에. 네, 54년 만에 네. 처음 나오게 된 이제 그런 형국이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었고 8월에 0% 나왔을 때 우리 이 시간에서 이제 D의 공포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한번 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마이너스 0.04여서 그 두째 자리만 따지고 보니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였었고요. 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0.4%가 나와서 좀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계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것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역기저 효과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과 9월을 되돌아보면 폭염과 이런 문제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8월, 9월에는 이게 안정세를 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이제 착시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8월, 9월의 국제 유가와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가 꽤 높았었고 이게 또 이제 안정화가 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고 아직 디플레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제 민간 경제연구소나 이런 섹터에서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네. 소비 위축이라든가 이제 수요의 위축이라든가 전체 소비에 대한 자신감,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확연히 떨어진 게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준 디플레 상황을 걱정할 단계다. 좀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디플레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딱 그 디플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준 디플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요. 또 설비 투자가 최근 3개월 연속 살아나긴 했지만요. 기업들이 네.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소비도 8월만 보면 역대 3년 내 거의 최대치를 찍고 이런 갱신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저는 추석 관련한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느껴지는 편이 있어서 네. 일단은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 적확한 판결은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 네. 그때는 오히려 이제 상당 부분 농축수산물 가격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월도 이 또 한 번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혹은 그 준하는 이런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이때는 당국에서도 이제는 준 디플레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두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디플레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 네,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과 같이 지난해에 이상적으로 폭등을 높아서 했죠. 네, 상대적으로 낮아진 네. 이런 요인이 없다는 거죠. 점점점 10월에는. 이제 감퇴되죠.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아마 좀 더 진검승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말이 맞냐에 대해서 이제 통계로 아마 파악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진검승부는 일본식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10월 수치가 단순히 네. 플러스를 찍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꽤 큰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핵심은 수요 위축,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심리적인 요인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렇게 많이 돈을 풀고 뭘 해도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20년이었다가 25년이었다가 지금 30년이 된 것이 일본 국민들 자체가 물가라는 건 계속 떨어지는 거야라는 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사요. 안 사고 안 쓰는 거죠. 왜?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면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심리 부분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뭐 갑자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0.4%라든가 0.5%막 이렇게 뭐 적어도 0.3% 상승이 나올 때는 아, 우리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아니구나라는 이제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잘 나오는 것도 높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2, 0.3%만 올라도 좋은 신호. 아, 예, 디플레 우려는 좀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그 탄핵 움직임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탄핵을 보면 탄핵 조사를 먼저 하원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 표결을 가고 이제 상원에 가서 이제 상원은 표결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실제 재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네. 하게 되는데 조사는요 굉장히 많이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뿐만이 아니라 전에 이제 2016년 대선 당시에 러시아 개입 이 문제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어마어마하게 해놔서 뭐 바로 표결로 가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하원은 이제 표결을 할까 말까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서 또 호주 총리와 트럼프가 전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특검 조사할 때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한테 좀 알려달라는 내용을 이 호주 정상 총리와 통화했다는 게 좀 새롭게 또 이 불거 보도가 속속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이번에는 저번에 러시아 개입 대선 개입보다도 훨씬 더 이야기는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미국 경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실은 하원 뭐 통과되더라도 상원에 가면 3분의 2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클린턴 때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탄핵 자체로 걱정하는 뭐 그런 것은 덜하고요. 네. 좀 이따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한 이 탄핵 이슈가 행여나 자신의 재선을 발목을 잡을까봐 네. 이제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에 대한 그 우려가 큰 거예요. 아, 즉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을 오히려 갈등을 극대화한다라든가 이란과는 지금 군사 공습은 없고 경제적 제재로 끝난다라고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또 뭐 군사적 충돌,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그게 네. 실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북미 간에 잘 타결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다우 증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의 최고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근데 더 못 가는 것이 여기까지가 일단 한계고 이 모멘텀을 끝나고 미국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면 적어도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말끔히 끝난다든가 이런 이제 또 다른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자칫 여기에서 뭐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고 트럼프가 돌발 변수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워낙 위에서 미국은 우리는 이제 많이 주가가 떨어진 조정받은 상태지만 미국 다우지수는 아직도 계속 그 주가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저기 네. 보시면은 뭐 7월, 8월, 9월 저기가 거의 다우의 최고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약간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다시 위로 가면 계속 최고치 경신인 거고요. 네. 저기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치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만에 하나 이 탄핵 이슈를 가지고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무너질 때는 워낙 높은 지금 고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걱정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 7월에 그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이제 8월 초에 저 눌린 때는 막 곡이 중국을 또 왔잖아요. 압박하겠다라고 트럼프 한마디에 또 우르르 떨어졌다가요.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거는 스몰 딜이라도 또 하겠다 그러다가 어. 주가가 또 올랐고 그러다가 또 탄핵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차라리 빅딜로 가겠다. 네. 그리고 중국의 또 금융 투자를 아예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조정받고. 그러니까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실은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네, 6개월 지금 보면은. 그런 요인들 들어보면은 이 탄핵 정국 자체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저희도 이제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네. 며칠 전에 1868년이었던가요? 네. 미국 대통령 최초로 탄핵 추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경기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고요. 네. 예, 닉슨 같은 경우에는 상원 표결 전에 본인이 사퇴한 것이고요. 네.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1868년이면 막 남북 전쟁 끝나고 막 그때 네. 당시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링컨 다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저 존슨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해임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권력 남용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원 거쳐서 상원까지 갔었다가 한 표 차로 부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국방장관 아니었던 국방장관입니다. 네, 네. 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큰 틀에서 뭐 별 움직임은 없었고 뭐 오히려 철도 관련 주식들이 뭐 조금 뭐 오르는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도 뭐 그닥 문제는 없었던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이후에 닉슨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기는 이제 1973년부터 74년 네. 마지막에 닉슨이 사임한 것이 1974년 8월 여름이었었고요. 네. 이 문제 워터게이트가 첫 보도되고 쫙쫙 커졌었던 게 이제 73년 5월, 6월 거의 이제 1년을 끌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 나오고 있는데 73년 후반부터 주가가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네. 하고 74년 뭐 7월에 그 사태와 함께 잠깐 반등하는 거 하다가 뭐 다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때 우리가 약간 좀 저것만 보면 아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전국 때문에 하원 막 표결 가고 그래서 74년에 주가가 급락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프상으로는 그래요. 예. 약간 짙게 표기한 저 부분이 탄핵 정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마침, 뭐 한 15% 가까이가 지금 빠졌으니까 네. 문제가 크네 하겠지만요 저 때가 바로 1차 오일 쇼크여서 아. 1974년, 73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대폭등을 해서 2배, 3배가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기 불황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게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와 이 탄핵 표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저렇게 급락한 것이 아니라 네. 경기 불황과 오히려 국제유가 폭등의 영향으로 이제 하락한 이제 그런 것이 맞고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으면서 S&P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아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탄핵이 잘 처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올랐나 보다 하겠지만은 네. 경기가 이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돌아서서 어. 이제 오르는 거. 근데 또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닉슨 때는 저랬고요. 클린턴 대통령 때가 이제 가장 최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원에 가서는 이제 탄핵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네. 부결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1998년 1년 전체가 다 저 클린턴의 지퍼게이트라고 하죠. 네. 예. 그 루인스키 보니까 루인스키 스캔들 관련해서 뭐 전 세계가 매일 그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도 저 보도를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클린턴 탄핵 전국 당시에는 그 미국 증시가 굉장한 화랑이었었고요. 네. 탄핵 후에도 또 어마어마한 화랑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 98년부터 99년까지 1년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상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기도 보면 한 98년 7월, 8월, 9월 가을 겨울에 들어가면서 한번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예. 합니다. 네. 예. 저거 보고 클린턴 막 탄핵 때문에 떨어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때는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요. 천재들의 실패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세계들의 노벨상 받은 석학들이 파생상품 만들어서 러시아 채권 투자했다가 그게 완전히 막 무너지는 러시아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빠졌지만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고 99년, 2000년까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나오고 클린턴도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네. 저 때가 이제 IT 버블로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닉슨 때는 떨어지고 클린턴 탄핵 때는 올랐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게 하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정치였었고 오히려 네. 금융시장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그 당시 증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2016년 말에서 2017년으로 이어진 이제 그 대목이었었는데요. 그때를 보면 우리도 16년 말에는 약간 정세 불안과 어쨌든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었다가 네. 2017년부터 쭉 보시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 우상향을 하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저 때도 보면 우리 역시도 뭐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서 정치적 안정도 영향을 줬지만
2017년 1월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미국이 첫 해에 어마무시한 경기 부양을 합니다. 네. 막 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 없애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아시아, 유럽 증시가 2017년 한 해에 뭐 그야말로 대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저때 모습도 뭐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전국의 안정과 더불어 글로벌 유동성들, 미국이 몰아붙이는 경기 부양의 효과를 받았던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보면 탄핵 정국 자체로 뭐 경기 불안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이요. 네. 그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의 위기를 그렇죠. 살펴봐야 되는 거고 트럼프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수를 둘까 봐 그걸 걱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